지난번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끝나고 말이죠. 많은 축구인들이 한국 축구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단 뭐 축구인들 뿐이 아니죠. 제가 오만 경기 그리고 요르단 경기 때문에 많은 그 팬들을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만나는 팬들마다 다 한국 축구는 큰일 났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정몽규 회장 최근 들어서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정부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초중고 권역별 리그 예산 문제로 시끄러웠었고요. 또 그리고 월드컵 지역 예선전 지금 3차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오만과 요르단 경기 두 경기를 홈에서 했지만 승점 2점을 벌면서 지금 경기장에 모였던 팬들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축구 큰일 났다라고 다 우려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몽규 리스크 또 하나 기사가 떠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노동법률이라는 그 신문인데 어제 날짜에 뉴시스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법원이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는 정몽규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자의 팀 아닙니까? 그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 팀 감독과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이들이 구단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스포츠 구단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비단 부산 아이파크 문제뿐이 아니라 프로구단 전체적인 어떤 전수조사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뉴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5일이죠. 어제 날짜에 노동법률 그 취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오세영 판사가 지난 12일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가 부산 아이파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이제 피고가 되겠죠. 부산을 연고로 한 K리그2 프로축구단으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팀이다. 감독 A씨와 코치 B씨는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라고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요. 두 사람은 구단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구단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서 14년 이제 10년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구단의 미지급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주유 수당을 지급하라고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오 판사는 A씨와 B씨는 구단과의 전속 계약으로 인해 다른 구단과 유사한 업무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구단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구단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 판사는 이들은 감독, 코치 업무 외에 구단이 요구하는 각종 부수 업무를 수행했고 외부 일정이 없으면 구단 사무실에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업무를 했다며
외부 출장 시 별도의 출장 신청서를 쓰고 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구단의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무려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 판사는 구단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A씨와 B씨는 명확한 근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법원은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코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단에게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며 구단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구단에게 별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장재원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실제로 했는지보다 사용자 지휘를 이용해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켰다며 대다수 프로축구 유소년팀 코칭 스태프가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사업장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진우 권리찾기 유니언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산 아이파크는 장기 고비용 소송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며 부산 아이파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는 스포츠 구단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전수조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정몽규 회장께 묻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 회장, 구단주시죠. 다양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뉴스를 저는 접하면서 지난번 회장 선거 때 얼마나 축구인들을 우습게 알면 정견 발표, 3자 후보 토론이죠. 3자 후보 토론도 일방적으로 하질 않았을까요? 저는 회장 선거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정몽규 회장이 3자 토론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회장이 출마하면서 공약을 발표를 했어야 하고 또 경쟁자의 그 질의에 또 답변을 하면서 축구협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노동법률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몽규 회장 당선자께 정말 고언을 드립니다. 축구인들이 늘 정몽규 회장을 폄하하거나 비방을 할 때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부산 아이파크도 제대로 하나 운영을 못하면서 대한축구협회 앞서 얘기했듯이 팬들이 대한축구협회 죽었다 망한다 일본에게 이제 뒤떨어져가지고 따라가기도 힘들다 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허튼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산 아이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가죠. 저도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축구단 출신입니다. 대우축구단이 부산을 연고로 해서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던 팀이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가서도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이었던 것입니다. 창단 36년 만에 치욕적으로 2부 리그에 떨어뜨린 것이 바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그리고 기업구단 최초로 2부 리그, 챌린지 리그로 떨어졌다는 그런 불명의 기록도 남긴 것이 바로 부산 아이파크라는 것이죠. 이런 축구단이 2부 리그에
떨어져서 2020년 1부에 잠깐 승격을 했다가 2021년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졌거든요. 정몽규 회장 아시아 AFC의 심판위원장으로 부회장 자격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심판들 국제 무대에 진출을 시켰나요? 아니 프로축구 구단주인데 모범을 보여도 괜찮은데 이러한 노동에 관련된 지저분한 얘기가 이게 보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정몽규 회장에게 제가 정말로 고언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정몽규 회장과 그리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이 된 홍명보 감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싸늘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